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죠. 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저는 그걸 24년 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왜? 노무현가 전자개표에 당선된 게 언제죠? 2002년 12월 19일. 24년 다 돼가죠. 저는 2002년 12월 20일, 그러니까 노무현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된 그 다음날부터 내가 이 바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내가 사실 주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부터 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투개표 방식에 변화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나중에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때 5년 만에 중앙선관위 투개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되죠. 핵심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 대의 정치가 있느냐? 정당 정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을, 우리 우파를, 그리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맞습니까? 정당이 없습니다. 대의 정치가 이미 무너집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민주당 다 없애고 싶죠? 똑같은 놈들이야.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싶잖아요. 에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없애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 못해도 그래도 국민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민의 힘만 없어지면 안 되고 민주당 국민의 힘 다 없애면 되죠. 없어요. 네?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 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116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함에 있어서 기존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하고 있는 사람과 처음에 선거에 나서는 사람 차이가 있죠.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민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등한 기회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예비선거운동 보장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1항 2호 제1항 2호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예비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서 120일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 후 획정이 이루어지고 난 120일 뒤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했죠? 며칠입니까? 120일. 그런데 요번 지금 행포를 부리고 있는 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것이 2024년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선거는 4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선거운동 기간 포함해서 며칠이 보장이 됐죠? 43일. 43일은 법 위반입니다. 그죠?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투쟁을 해서 압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과 법적 근거 없이 투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160조의 1항 2호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 민주당 다 너희들 나가 하면은 됩니다.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결집해서 모든 사람 안 되죠. 한 20, 30%, 30, 40%만 결집해서 야, 국회, 지금 22대 국회는 너희들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가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령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 무효 사유에 지금 내가 말한 조항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선거 무효 소송 소장 이후에 선거 무효 사유 이후에 뭘 드느냐 하면은 요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 된 대통령 선거는
국회가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이 고리됐으니까 한 선거죠. 그런데 22대 국회 자체가 무효다. 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에서 부산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면허증 박탈됐죠. 왜 박탈되었습니까? 그 전의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자체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이 역시 원천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들어가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곧 선관위죠. 이 투개표 문제에 있어서는 얘들이 난감한 거예요. 부정선거가 의혹이 확실하고 자기가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법부 전체가 죽으니까 대한민국 죽어도 좋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투개표 문제가 아닌 중앙선관위 고위층만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선관위원장들은 아무 힘이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2호 AB선거운동 기간 120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도 무효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장기현 TV 유튜브에 이재지가 말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로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서울에 살면은 막 수시로 올라와서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큰일날 우리가 국민들이 모여서 국회를 행진해서 너희들 모이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나와. 왜 나오라 하느냐? 너희들 모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왜 모이냐?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들이대면 됩니다. 그런들 법 우리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죠? 그러면 무언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없다. 예비선거운동 기간 120일이 보장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 며칠? 120일 120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장기현 박사님이 지금 사전선거 대수의 법칙 위반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얼마 전에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최초로 적용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누가 당선됐죠? 문재인이가 당선됐어요. 나중에 우리 장 박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 그 역시 관내 사전선거 투표율이 엉망진창이다. 문재인이가 왕창 가져갔다. 이 역시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부정의 의혹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당선될 그때부터 얘들이 장난을 쳤다. 그 다음 그래서 20대 국회 이것도 내가 사전선거 적용된 선거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하니까 얘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 자료를 주는데 뭐 관내 사전투표 1번은 몇 장, 2번은 몇 장 이런 표가 있어요. 그 표에 관내 사전선거, 관내 사전 그걸 싹 적어 내한테 준 거예요. 이제 얘들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공개 청구를 해서 바로 내놔. 예전처럼 행보를 보여줘라. 안 하면 너희들이 고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20대 아니죠.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부정선거를 내가 왜 확신하게 됐느냐. 자, 이거 공부를 해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음 지르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2004년 3월 15일 날 KBS 앞에서 우리가 탄핵 지지 집회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지지 집회. 그때 오신 분 없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요거 만원짜리죠? 만원짜리죠? 은행에 가면 한 묶음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100장. 왜 100장으로 합니까? 눈에 쫙 들어옵니다. 눈에 쫙 들어오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자료 받으셨죠? 그 개표 상황표와 실제 투표 용지를 딱 비교해서 한눈에 알아보려면 100장 묶음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도 한 묶음 무조건 100장, 투표 용지도 한 묶음 100장, 무조건 100장입니다. 근데 노무현 때 전자개표기 돌리면서 몇 장 묶음으로 했느냐? 몇 장 묶음으로 했을까요? 50장. 개판으로 했다. 30장 묶음, 130장 묶음, 260장 묶음 개판으로 했다. 그걸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라 말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부정선거의 핵심 자료다.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는 바로 요거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걸 자제분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법적인 책임은 네 가지입니다. 예는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들면 몸이 많이 아파요. 저도 제가 부정선거 지장이 만 40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만 64세입니다. 24년 이바닥에 시켜줬어요. 참 긴 세월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요걸 왜 설명하느냐면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2020년도부터 부정선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그렇지 않다. 2002년부터 있어요. 2002년부터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0년도 부정선거에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 했고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나라 기반을 다 잡아간 겁니다.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지만은 빈껍데기만 바뀝니다. 안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해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전이 되고 이제 건물입니다. 요거 자료하고 제가 최소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나눠준 자료 한번 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어중간하게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요거부터 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전자개표기 그림 있는 거 말고 요거 그 옆에 거 다른 거 그거 뒷면입니다. 제가 잘 보세요. 2004년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데 방송사 애적조사하고 최종 집계하고 0.01%까지 똑같습니다. 0.01%. 자, 내가 했습니다. MBC 한나라당 애적조사 35.77%, 실제 득표율 35.77%. 말이 됩니까? 정당 14개가 다 똑같아요. 0.01%까지 다 똑같아요. 0.01%까지. 그 당시에 비례대표 부정으로 민노당이 제3당이 됩니다. 제3당이 됩니다. 비례대표 8개로. 그때부터 민노당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회찬이가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자, 나머지는 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전자개표기 그림 있는 자료 한번 봅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은 요 실제 16대 개표 상황표, 18대 개표 상황표 실제 공문서입니다. 얘 주장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무수하는 요 증거입니다. 요게 서울시 양천구 목삼동 제4 투표구 개표 상황표입니다. 18대 거도 서울시 양천구
목삼동 제4투표구 대표상입니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에요. 실제 중앙선관위 공문서입니다. 이 자료는 내가 재판을 막 합니다. 재판을 하면은 사법부와 중앙선관위가 인정을 안 하고 이걸 배치하려고 몸부림치는 증거입니다. 내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내 주장이 아니고. 요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서다. 공문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여러분, 요 대표 상황표 보시면은 18대도 안 봅니다. 박근혜 몇 장이라고 인쇄되어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근혜 몇 장입니까? 1083 맞죠? 자,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69 그게 뭐냐? 사람 손으로 다시 수작업을 해서 고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재인이 1530장 인쇄가 돼서 나왔죠. 이거 대기에서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 수작업 했다. 몇 장이에요? 몇 장? 1445장. 이렇게 고쳤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16대 때 한 겁니다. 16대 이해창이 전자개표를 인쇄했습니다. 몇 장입니까? 몇 장? 1262장. 자, 근데 여기서 박근혜 때하고 왜 이래, 어떤 게 다르냐면, 박근혜 때는 기계로, 박근혜가 1083인데, 100장 묶음을 한 거예요. 100장 묶음을 하니까, 100명 묶음에 10다발에 83장이 나와서 고친 거예요. 알겠죠? 이해갑니까? 예. 근데, 예창 노무현 때는, 요 빈칸으로 돼 있죠? 내가 가짜야, 밑에 가짜. 노란 거로 공란 이렇게 돼 있죠. 공란 돼 있죠? 예창 1262, 노무현 1527. 오른쪽 가면 빈칸이 돼 있죠? 아무것도 안 했다. 사람 수작업 안 했다. 100장 묶음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60장, 460장 막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속였죠? 전자개표기로 부정 개표하니까 빨리 끝났다고 그렇다고 끝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혜주 있죠? 조혜주가 KBS 대선 방송에 나와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자마자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와서 방송사로 송출됐다. 어떤 숫자가? 이해창 1262, 노무현 1527, 이한용 9표, 권영기 95표. 이게 방송사를 타고 쫙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 요 전자개표기 그림 위에 거 요거 있죠? 예? 여기에 앉아 그 그림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고 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자개표기 그림 위에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범죄 수법이다. 자, 그러면은 중앙선관위 제어형 컴퓨터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는 이게 서버의 보안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보안 그 서류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중앙선관위가 내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코넛이 그 보안관리를 실시했다. 코코넛. 그런데 뭐라 되어 있죠? 코코넛은 안철수 연구소가 지분이 46.85%다. 안철수 연구소가 지분이 46.85%인 코코넛이 이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의 보안관제를 맡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개표 상표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하나는 2002년도고 하나는 2012년도죠. 이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이다. 빨리 바꿉니다.
자, 아까 그 뒷장 봅니다. 뒷장 오른쪽에 보면 대표 상황표가 4개가 있을 거예요. 4개 있죠? 오른쪽. 오른쪽 4개. 여기 보면 이게, 뭐 쪽지기 같이 하는 친구 있죠? 유시민이라고. 아우리 유시민이가 2003년도 4월 24일 날, 2003년 4월 24일 날 덕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됩니다. 그때도 노무현가 승자의 비기 조작으로 당선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선된다. 얘 주장입니까? 이 증거죠? 중앙선관위 증거예요. 얘 주장이 아니에요. 맞죠? 이걸로 야 유시민이 너 2003년 4월 24일 날 너 그 국회의원 된 거 사기야. 부정선거에서 말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기 100% 맞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주장 아니고 저는 이런 공문서로 된 증거로 24년 소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입니다. 요것도 물음표가 되어 있죠. 요것도 부정이다. 2004년 4.15 총선 때도 그랬고 그 밑에 2006년 지방선거 맞습니까? 지방선거도 요것도 부정했다. 근데 그 오른쪽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거 뭔가 또 바뀌었죠. 그게 제가 그때 5년 동안 사온 그 결과물 5년 동안 사와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개표를 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자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2020년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 어느 게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 국민들에게 더 분노를 일으키고 위기의식을 가지게 해서 그게 부당한 위기의식이나 분노가 아니죠. 정당한 위기의식이고 분노죠. 어느 게 더 우리 국민들이 여기로 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 여기에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가겠지만은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도 당첨될 때도 그때도 사전선거 장난질 쳤다. 이제 저는 사실은 장기현 박사님 저한테 욕할 거예요. 또 일거리 준다고. 제가 일단 문재인이 서울시 선거 개표로 경기도 선거 개표로 드릴 거예요. 그럼 또 경상도 어디에 다 범입도 해야 돼. 다 뽑아서 그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쭉 넣으면 돼요. 그는 뭐 미안합니다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거는 당선된 놈들 사전투표 그 비례대표 사전선거 관외 선거 조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개표로 조사는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왜 이렇게 23, 4년을 뜯고 다니겠어요? 나는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로 뜯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침묵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 나라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도에 느끼는 그 얘기를 나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배우신 그러면 잠시 나는 1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했느냐? 지난번도 후보 시절은 내가 다 자료 다 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재직하고 있을 때도 자료 줬습니다. 예, 1분 안에 끝냅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길 때 누가 선거를 주관했죠?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때 뭐 뒷심이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 의심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침묵했을까? 좀 미안한 말인데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네. 박근혜 대통령 바로 잡고 씹었겠죠, 그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돼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전자개표기를 쓰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내려와야 돼요.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고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 내려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족치가 맞습니다. 자, 저는 책임집니다. 아까 드린 자료 있죠? 여기 좀 남은 게 많으니까 추가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나도 가지고 갈라니 뭐예요? 이거 서류가 이게 돌덩이에요. 무엇을 혼이 났어요. 좀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부터 2020년도부터 이후의 부정선거를 다루는 친구들에게 이 자료 가져가서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 있었다. 그것도 같이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선별적으로 부정선거를 다루냐. 지금 국가가 위기가 있는데. 맞죠? 수고하셨습니다.